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목요일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도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 지수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나긴 했지만 시장은 이것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6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5,484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0.2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4,447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이 빠졌습니다. 0.16%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4,76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지수는 요즘에 뉴욕 시장과 디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 만큼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2,000명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9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을 쓰시면서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은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수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엇갈리면서 지금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11%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17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0.33%의 강세를 보이면서 1,055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이어서 보시면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423선에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은 452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350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620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683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시면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홀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718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3,827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만 5,437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66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619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715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좋은 소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악재가 드리워지면서 오늘도 역시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15%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7만 전자에서 지금 갇혀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더 좋지 못합니다. 4.27%의 급락 양상이 펼쳐지면서 지금 10만 원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만 1,000원에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와 SK텔레콤에서 나온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업계 최초로 ESG 펀드를 공동 조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카카오는 0.6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5천 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호실적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6%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31만 1천 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호재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브라질에서 지금 레키로나주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는 0.5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신흥국 지수의 조기 편입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오는 20일에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주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소식이 선반영된 것 때문인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0.54%, 67%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4,000원 내외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I테크놀로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 새로 편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I테크놀로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테크놀로지 역시도 오늘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줄줄이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지금 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만 1,5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거래과 비교를 했을 때 5,000원이 빠진 지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도 함께 보시면 1.14%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78만 1,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좋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 형제는 호재성 이슈가 나와서인지 1에서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코스닥 시장에서 MSCI 신규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신규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0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2만 600원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영업 손실이 60억 원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악재에 크게 빠졌던 주가가 오히려 오늘은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악재들이 오히려 다 드러난 것 때문인지 주가는 1%대 강세를 보여줍니다. 1.75%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69,800원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KT바텍과 세경하이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신규 폴더블 폰을 공개를 하면서 관련 부품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H바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은 1.19%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21,25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세경하이테크 보겠습니다. 1.5%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23,75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니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젠은 신약 개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17에서 18%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2만 500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플래티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공모주로 입성을 했는데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가득 채워서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8,6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은 인스코비와 그리고 SK텔레콤이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에서도 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과 증권, 건설업종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DI와 ST바이오센서에서 큰 하락폭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이 목재와 전기전자, 은행, 운수창고 업종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 상황이 좋은 만큼 대다수의 업종들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어서 보시면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잘 가지고 있습니다. 1.97%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동화기업과 무림 SP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일반 전기전자, 운송장비 부품, IT 부품에서도 오름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봤을 때 인터넷 업종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카페24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7% 넘는 하락률 기록 중이고요. 다나와 역시도 3%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통신 장비, 섬유 의류, 통신 서비스 업종도 지금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에코프로 비행과 카카오게임즈, HLB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에코프로와 휴젤,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오전장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하면 여러 업종에서 타격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또 엔터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콘서트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엔터주들의 상황이 어떤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현태자증권의 김현용 연구원 모셔봤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업황 분위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탑3로 꼽히는 종목이 예전과는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과거에는 네. SM, JYP, YG 이렇게가 탑3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브, JYP 그리고 SM 이렇게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탑3고요. 가장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 공연 중심의 시장이었고 현재 엔터 시장은 이제 온라인 공연과 음반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은 좀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SM과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이 세 기업의 소개와 또 매출 구성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BTS 그리고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이런 이제 보이그룹 중심입니다. 세븐틴 이렇게 보이그룹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기획사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반 의존도가 약 한 40% 그리고 온라인 공연 및 콘서트 굿즈 같은 것들이 한 뭐 20에서 25% 그리고 나머지 콘텐츠가 한 15에서 20%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SM이고요. SM도 마찬가지로 보이그룹 중심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뭐 동방신기 외에도 이제 엑소랑 NCT 이 두 개의 팀이 지금 이제 SM 실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반 비중은 이제 한 30% 가량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공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콘텐츠 및 광고 이쪽이 또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자회사들이 한 30-40%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JYP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걸그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와이스, 있지,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데뷔한 니쥬 요 세 팀이 이제 실적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 구성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음반 같은 경우 거의 30에서 40% 사이, 그리고 온라인 공연이랑 콘서트 굿즈가 한 20-30%. JYP는 이제 SM이나 하이브랑은 다르게 기타 플랫폼이나 기타 자회사들이 거의 없고요. 연예기획사 퓨어플레이어로 나머지 30% 매출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제 광고나 출연료, TV 출연료나 광고 찍었을 때 쉐어 받는 부분, 그 부분이 나머지 매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매출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같은 엔터주의만큼 매출 구성은 비슷한 것 같은데 SM과 네. 하이브의 경우에는 보이그룹 위주였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걸그룹 위주라고 짚어주셨는데요. 2분기 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이제 엔터주들은 기본적으로 실적 발표가 조금 뒤늦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브만 실적 발표를 마친 상황이고요. 네. YG가 아마도 이번 주 중에 할 거는 같은데 아직은 실적 발표 전이고, 그리고 JYP랑 SM은 8월 17일 반기 보고서 마감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8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일회성을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한 400억 이상 나왔어요. 분기 400억 이상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15%, 상당히 준수한 실적을 만들어줬고,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의미가 컸던 점은 방탄소년단의 국내 컴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5%에 가까운 영업 마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YG가 실적 발표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 엔터 3사,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나머지 엔터 3사 중에서는 SM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면 2분기 때 전체 음반 판매량이 하이브를 넘어섰던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SM 아티스트들이 2분기 때 음반 판매량이 YOY 성장,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거의 2배, 3배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SM이 어닝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JYP랑 YG는 2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크게 모멘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2분기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이어서 이제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던 SM 좀 짚어주셨는데 SM 최근에 주가가 좀 크게 움직였었잖아요. 어떤 이슈가 네. 있었죠, 영건님? 일단은 이제 SM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20%가 조금 안 됩니다. 19점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M&A 매물로 출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등등 또 어떤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도 엔터 쪽 산업에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딩 경합이 붙으면서 SM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M&A로 인한 모멘텀을 강하게 받으면서 주가가 7만 원을 돌파했다가 조금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세가 또 연출이 됐는데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엔터 4사 중에서 대형주인 하이브, 그리고 기존 3사 중에서는 YG를 토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3분기 때 모멘텀도 실적도 좋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가장 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3분기 안에 리사의 솔로 데뷔, 블랙핑크 멤버인 리사의 솔로 데뷔, 그리고 8월 초에 블랙핑크 완전체의 일본 정규 1집 앨범이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블랙핑크의 완전체 국내 앨범도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8월 초에 위버스에 블랙핑크가 입점했죠. 그 레베뉴를, 매출액을 하이브와 YG가 쉐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00에서 150억 정도를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YG를 제외한 나머지 엔터 3사는 PER 기준으로 40배 이상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발 이익 레버리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높은 밸류를 주고 있는데, YG의 경우에는 아직 유일하게 PER 30배 이하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 또한 엔터 4사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이브도 좀 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플랫폼과 관련한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합작사 형태로 좀 전환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연초에 공시한 바와 같이 네이버가 49%, 하이브가 51%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합작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이브 밑에 있던 위버스가 JV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던 브이라이브 플랫폼이 합해지는, 즉 브이라이브 앱은 없어지는 거죠, 연내로. 그래서 두 개의 플랫폼이 통합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거의 4천만 명에 육박하고, 또 매출 규모도 올해 예상 기준으로 4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나오는, 사실은 압도적 1위의 K-팝 플랫폼이 이제 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하이브가 주가가 15만 원 선에 있다 갑자기 2배 정도 올해 들어와서 오르고 있는데, 그 기폭제가 된 역할을 한 게 사실은 네이버와의 합작사 설립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고도화,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죠. 그 플랫폼에 입점시킬 수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인수를 했고요.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나와주면서 기존에는 PER 30배만 넘어도 비싸다고 했던 엔터 산업이 이제는 플랫폼이 있으면 50배도 줄 수 있지라고 이제 산업의 리레이팅을 이끌어준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하이브 네이버 합작 형태의 위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엔터주가 코비드가 시작된 이래 처음에는 피해주인 것 같았다가 네. 음반이 너무나도 잘 팔리면서 완벽한 수혜주로 탈바꿈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 상반기까지 시장이 너무 좋았고 또 3분기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음반 판매량 측면에서 본다면 40%대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9월 달 음반 판매량이 가시화되는 10월 초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엔터주들을 들고 가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4분기에 가서는 이제 오프라인 공연의 재개가 없다면 저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쪽인데요. 오프라인 공연의 재개가 없다면 4분기에는 작년 4분기 대비 10%를 크게 넘어서는 성장률은 좀 어렵습니다. 작년 4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분기 말까지는 엔터주를 더 보유하시고 4분기 때는 오프라인 공연 재개 상황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좀 차익 실현에 나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까지는 보유를 하시고 4분기엔 좀 유동적으로 해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초대석 시간에는 엔터주 전반에 대해서 현대차증권 김효영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전장 리포트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증권가의 리포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댓글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댓글들 보면서 저희가 또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으니까요. 한번 댓글도 꼭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회수만큼 오늘 댓글이 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터주 전반적으로 또 어떤 분들의 의견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니까요. 한번 의견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여러 리포트들을 분석하는 이화영 아나운서의 증권가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리포트 분석 시간의 이화영입니다. 오늘 3개의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SK바이오팜, 두 번째는 강홀랜드, 마지막 세 번째는 카페24입니다. 우리 시장과 밀접한 종목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간략하게 어떤 기업인지부터 리포트 분석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K바이오팜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요, 신약 개발과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세노마 메이트 및 솔리안 페톨의 신약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통증과 희귀 뇌질환 및 수면 질환 관련 신규 물질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합성의약품 신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미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8월 11일을 기준으로 4.51%가 오르면서 12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바로 리포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리포트는 교보증권의 김정현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또 하나의 성장 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리포트입니다. SK바이오팜의 목표 주가는 밸류에이션을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SK바이오팜이 공개한 장기 비전에 따르면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인올가닉 그로스 전략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 가능한 물질은 CNS 치료제나 국내 바이오텍들이 개발 중인 항암제 등으로 예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양질의 파이프라인을 적시에 도입하는 것이 전사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도 연구원님은 말했고요. 에스코프리 마케팅 채널을 활용할 신규 파이프라인의 확보가 필요하고 SK바이오팜은 21년 파이낸셜 스토리 행사를 통해 장기 비전을 제시했고요. 이 중인 올가닉 그로스 전략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의 주력 제품인 엑스코프리는 베스틴 크로스 뇌전증 치료제가 되어 매출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나 이 추가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멀티 프로덕트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전략이 아직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뇌전증과 수면장애 그리고 ADHD 등 CNS 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신규 물질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 연구원님은 2023년 흑자 전환 전망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SK바이오팜이 자체 판매하고 있는 미국 엑스코프리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서 21년에는 800억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유럽의 판매 파트너와도 21년 3월 판매 허가를 획득했고 본격 판매에 나서면서 21년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SK바이오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와 그리고 고품격 호텔이 있고요. 컨벤션 센터와 콘도, 그리고 스키장, 골프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조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이원 워터월드를 개장했고요. 봄 야생화 카트 투어와 여름 워터월드, 또 가을 하늘길 트레킹, 겨울 스키장 등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가을 비대면 관광지인 하늘길 트레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8월 11일을 기준으로 3.17%가 오르면서 27,650원에 종가를 형성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참고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가파른 회복세 확인이라는 리포트입니다. 강원랜드는 2분기 말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1.5단계에서 신설 1단계로 완화되면서 카지노 매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랜드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3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7억 원을 기록해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마이너스 109억 원을 크게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강원도 정선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1.5단계에서 신설 1단계로 완화되면서 동시에 체류 인원이 기존 1,200명에서 2,300명으로 확대가 되면서 카지노의 매출이 증가한 것이 호실적의 원인이라고도 하네요. 일평균 방문객은 기존 2,500명의 수준에서 3,245명까지 확대됐다고 하고요. 1단계 영업은 7월 14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연구원님은 강원랜드의 3분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완화된 기준과 기저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7월 15일부터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신설 2단계로 강화됐는데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일평균 방문객은 2,885명 수준이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진 않지만 이 신설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시 체류 인원 기준은 1,800명으로 기존 1.5단계의 1,200명보다도 완화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3분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 52일밖에 영업을 하지 않아서 기저효과에 따른 높은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로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데요. 또 카지노 업종 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고 리오프닝 관련주로 추천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36,000원을 유지합니다. 마지막 종목 카페2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는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길 원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이커머스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플랫폼 기업인데요. 오픈마켓 영동 서비스는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외에도 아마존과 라쿠텐과 같은 해외 현지 유령 마켓플레이스와도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8월 11일을 기준으로 카페24는 3.96%가 오르면서 44,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리포트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카페24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높아진 기대감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연구원님은 2분기 기대치 하회한 실적이라고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12%가 늘어난 695억 원을, 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총 상품 판매량은 전년보다 14.1%가 증가한 3.1조 원을 기록했고요. 전망치 총 상품 판매량은 3.2조 원, 그리고 매출액은 76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0억 원과 비교해 부진하다고 합니다. 2분기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패션 카테고리 약세로 분기 성장률이 저조한 가운데 해외 진출 및 풀필먼트 인프라 확대를 위한 비용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했는데요. 또 온라인 쇼핑도 글로벌 진출 시대라고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과 6월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전년보다 각각 26% 그리고 25%로 성장했습니다. 네이버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20년 1분기 14%에서 21년 2분기 19%로, 또 쿠팡은 같은 기간 12%에서 18%로 확대가 추정됩니다. 네이버와 쿠팡은 온라인 쇼핑 해외 진출을 다음번 성장 전략으로 추진한다고도 했는데요. 이러한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으로 인해 성장 기대감이 상승한다고도 합니다. 어제 네이버와 지분을 교환하면서 네이버는 지분을 14.99%의 주요 주주가 되기도 했고요. 3분기에도 성장 부진과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의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보다 각각 77.8% 그리고 마이너스 40%로 하향 조정하고요. 주주의 구성 변화에 따른 높아진 성장 기대감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기존 2.9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중립이고요. 목표 주가는 4.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SK 바이오팜과 강원랜드 그리고 마지막 카페24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증시 분위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강보 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2% 강세를 보여주면서 3,223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보 합세를 보입니다. 0.47% 오름세 나타나면서 1,056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하락 출발한 우리 상해 종합지수를 살펴보시면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 집계치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하락 출발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